250m 밖. 조준경 속에서 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아쇠에 검지를 걸었고 심장이 쿵쿵하고 2번 뛰는 그 짧은 정적 사이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49명을 쐈습니다. 그런데 50번째 저는 처음으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총구를 사람에게서 떼어 하늘로 올렸습니다. 왜였을까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기계 같은 제가 왜 그날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 겨울, 눈 속의 첫 번째 표적. 새벽 4시, 평안북도 깊은 산속. 라디오조차 잘 잡히지 않는 지도에도 이름 없는 능선이었습니다. 리명이 동무 전방 280m, 바람 왼쪽에서 초속 3m, 무전기 너머 지도원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저는 하얀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군복 위로 눈이 계속 쌓였고 손가락 끝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아쇠 위에 얹힌 검지만은 따뜻했습니다. 훈련 때 교관이 말하곤 했습니다. 저격수는 몸의 감각을 끄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이 손가락 하나만은 살아있어야 한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김이 조준경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흐리게 하고 다시 맑아지는 리듬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준경의 동그란 세상 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두툼한 인민군 외투, 굽은 어깨,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은 눈. 그는 잠시 멈춰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얼굴을 비췄고 그 순간 그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고향 생각이었을까요? 아내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한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였을까요?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 십자선이 남자의 미간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심장이 쿵, 다시 쿵. 그 두 박자 사이에 0.3초. 저희는 항상 그 순간에 쌌습니다. 딱! 소음기 너머 미세한 불꽃이 번졌고 남자의 몸이 뒤로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작은 붉은 점이 번졌습니다. 담배가 손에서 빠져나와 눈 위에서 짧게 지글 소리를 내다 금세 꺼졌습니다. 명중, 이동한다. 무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도 않고 눈속을 기어 다음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격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수습조의 일이지 내일은 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이 저격수로 자라는 법.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평안남도 작은 탄광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는 광부, 어머니는 식당일. 집안의 책이라곤 김일성 전기 한 권뿐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년궁전 사격 소조 모집. 눈 밝고 손 떨리지 않는 아이. 이상하게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 잡아본 공기총은 얼음처럼 차갑고 낯설었지만 관역이 조준성과 딱 겹쳐지는 순간 제 안에서는 뭔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관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눈이 좋구만. 그 말이 저를 군대로 데려갔고 특수저격 교육반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20살. 교관들은 반복했습니다. 저격수는 돌처럼 춥다고 떨면 안 되고 배고프다고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된다.
그 말이 제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감각을 끄고 감정을 묻고 남는 건 거리바람각도 트리거 타이밍뿐. 그리고 1년 뒤 저는 첫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남자가 제 첫 번째 숫자였습니다. 3, 49까지 세는 법.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얼굴을 기억하지 않고 숫자만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번, 9번, 14번, 23번. 어떤 표적은 국경을 넘다 걸린 사람이었고, 어떤 표적은 탈북 안내인이었고, 어떤 표적은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막사에서 불이 꺼진 뒤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접어가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30, 39, 49. 그 숫자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눌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압박감이었죠. 그 49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박철호였습니다. 4, 49번째. 그리고 처음 느껴진 무언가. 새벽 안개가 강가에 걸려있던 날이었습니다. 박철호는 21명을 남쪽으로 넘긴 탈북 안내인이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조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곧 만나자 따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훈련 때처럼 일정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쿵! 한 박자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호흡을 맞추려 했습니다. 거리, 바람, 각도. 머리는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가슴이 조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고 그 습관대로 저는 결국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철호는 쓰러졌고 담배는 강가 돌틈으로 굴러 떨어져 물과 흙에 젖어 꺼졌습니다. 임무 성공. 철수. 끝.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사연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곧 만나자 따라. 그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화국 최고의 저격수 그리고 공허함. 1997년 겨울 저는 군사종합대학 강당에서 공화국 최고의 저격수로 소개됐습니다. 3년간 49명 실수 없음. 모두가 박수쳤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얼굴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6. 그리고 마침내 50번째. 1998년 봄. 보이부 대좌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그의 아내, 그리고 8살 소녀. 두 갈래 따은 머리, 앞니 사이가 벌어진 햇살 같은 미소. 탈북 브로커 일가다. 가족 전원 제거하라.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이까지입니까? 대좌의 눈이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당의 명령을 의심하는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진을 베개 밑에 넣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미소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압록강 언덕 위에서 저는 또다시 눈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준경을 들었을 때 숫자 52, 풍경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총구를 사람에게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화 예고. 챕터 2 조준경 속 아이. 왜 저는 그날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을까요? 명령 불복종의 대가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잊지 마세요.